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주식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위험한 거래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70년 혈맹인 유럽에게 외칩니다. 그린란드를 내놔라. 안 주면 너희 자동차와 명품에 관세 25%를 때려 경제를 박살내겠다. 그러자 유럽이 조용히 품속에서 무기를 꺼냅니다. 총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을 단숨에 멈춰버릴 수 있는 금융 핵폭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원, 물류, 안보 그리고 금융이 뒤엉킨 제3차 세계대전급 경제전쟁 그 충격적인 이면을 공개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거대한 얼음 땅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이 미친 소리라며 거절하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때리겠다며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이 춥고 척박한 땅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서? 아닙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 거대한 퍼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독립, 물류의 지배, 그리고 완벽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유럽은 지금 미국을 향해 미국 국채 투매라는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제의 무서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차가운 빙하 아래 숨겨진 뜨거운 욕망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바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광물이 많아서라는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경 오염의 외주화라는 아주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이 광물이 아주 희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히토류 매장량만 따지면 전 세계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호주, 베트남, 브라질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각 내 매장량으로 보면 구리보다 흔한 게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를 안 주면 우린 망한다며 벌벌 떨까요? 광산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가공 기술과 환경 비용 때문입니다. 히토류 원석은 그 자체로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F-35 전투기에 쓰려면 이 돌덩어리에서 17가지 원소를 아주 순수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끔찍하게 더럽다는 겁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광석을 잘게 부숴서 강력한 황산이나 염산 같은 독성 화학물질 용액에 담가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악마의 습프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폐기물과 유독가스, 산성 폐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 1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중국이 90%를 장악했을까요? 미국과 유럽이 우리 땅은 더럽히기 싫다며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공장 문을 닫게 만든 거죠. 그 더러운 일을 중국이 도맡아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지금의 독점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다시 히토류 정제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텍사스든 캘리포니아든 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만든다 해도 비용이 중국의 10배가 넘게 들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린란드입니다. 이곳은 호주만 한 거대한 땅인데 인구는 고작 5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죠. 트럼프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린란드를 사버리자. 그리고 거기를 미국 영토로 만들어서 환경 규제를 풀어버리자. 거기에 거대한 히토류 정제 단지를 짓는 거야. 방사능이 나오든 폐수가 나오든 사람도 없는 얼음 땅이니 누가 뭐라 하겠어? 즉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경 오염의 외주화와 자원 독립입니다. 미국 본토는 깨끗하게 지키면서 중국의 간섭 없이 히토류를 가져오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린란드 포기 안 하는 이유는 자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거대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변화가 가져올 혜택은 누구보다 먼저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물류업계에는 혁명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동부를 잇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만 3천 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거리가 40%나 단축됩니다. 물류비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린란드는 이 북극 항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휴게소이자 톨게이트입니다. 배들이 지나가다가 기름도 넣고 쉬어가고 수리도 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그린란드는 지금의 싱가포르나 파나마 운하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걸 본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무역선들이 다 북극으로 다닐 텐데 그 길목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설치지 못하게 우리가 톨게이트비를 받아야 한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21세기 무역 패권을 줄 수 있는 황금의 길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트럼프가 그린란드 노리는 이유는 바로 안보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골든도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한 것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도를 평면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구본을 북극 중심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쏜다면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짧은 거리인 북극 상공을 지나오게 됩니다. 즉 북극은 미국 안보의 앞마당이자 지붕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최단 경로죠. 실제로 현재 그린란드에는 미군의 툴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적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조기경보 레이더가 있죠.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임대라는 점입니다. 덴마크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불안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극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덴마크 눈치 보느라 최첨단 요격 시스템을 못 갈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5첫 번째 주처럼 만들어서 그곳을 거대한 미사일 요격 기지로 도배하겠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트럼프가 꿈꾸는 완벽한 안보 구상입니다. 자원 물류 안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린란드가 너무나 탐납니다. 그래서 돈 줄게 팔아라라고 한 거죠.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린란드의 것입니다. 사람과 영토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영토를 쇼핑하듯 사려 한다. 이건 제국주의 시대나 하던 짓이다. 그럼에도 거절당한 트럼프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외교관이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압박을 가합니다. 좋아, 안 팔겠다고? 그럼 2월 1일부터 유럽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매기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6월엔 25%다. 이건 유럽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 BMW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엄청납니다. 관세 25%를 맞으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 중인 독일 경제에는 치명타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이탈리아의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정확히 유럽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자존심 지키다가 굶어 죽을래? 아니면 땅 내놓고 살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은 힘이 없으니 결국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에게는 트럼프의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릴 수 있는, 아니 미국 경제를 즉사시킬 수 있는 금융 핵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를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데이터를 볼까요?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등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무려 3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해외 보유분의 약 30%가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에는 유로클리어 같은 국제 예탁 결제원이 있어서 전 세계 큰손들의 자금이 모여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허브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은 미국의 빚을 가장 많이 갚아주고 있는 최대 물주입니다. 그러면 그린란드를 얻지 못한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유럽에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유럽도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린란드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유로존이 무너지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덴마크라고 외면하는 순간 유럽의 단결성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도 무너지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럽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관세 때문에 당장 유럽 공장들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때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미국이 우리 경제를 파괴한다면 우리도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중 5천억 달러를 즉시 매각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국의 월가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럽에 의한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됩니다. 채권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똥값이 될 게 뻔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치솟게 됩니다. 공급이 넘치니 더 비싼 이자를 줘야 미국 국채가 팔리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내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를 돌파합니다. 집을 가진 미국인들은 이자 폭탄을 맞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합니다. 부동산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빚을 내서 사업하는 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곤두박질 칩니다. 무위험 자산인 국채가 6% 이자를 주는데 왜 위험하게 주식을 해? 라며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트럼프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대통령일 때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너가 관세로 우릴 죽이면 우리는 국채를 던져서 너의 주식 시장을 박살 내주마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판 상호학 증파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유럽의 갑작스러운 국채 폭탄에 놀라서 물러날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유럽은 경제 파탄을 막고 트럼프는 체면과 실리를 챙기는 길입니다. 덴마크가 영토 소유권을 유지하되 99년 임대 혹은 자원 공동 개발권 및 정제 공장 건설권을 미국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건만으로도 트럼프는 사실상 내가 샀다고 트위터에 자랑할 것이고 유럽은 주권은 지켰다고 안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극 항로 관련주와 방산주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이란 등으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해졌기 때문에 타협은 없다며 2월 1일 관세를 강행하는 경우 유럽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서고 미국 국채 매각을 언급하며 구두 개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시장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국채 금리는 널뛰게 하고 환율은 요동칠 것입니다. 한국 같은 수출 국가는 이때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최악이죠. 트럼프가 관세를 25%까지 올리고 유럽이 이판사판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발작으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붕괴하고 실물 경제는 침체에 빠집니다. 자, 그럼 이 거인들의 난투극 속에서 우리 한국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트럼프가 동맹을 깨면서까지 히토류 가공에 집착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자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히토류 대체제인 페라이트 등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가 들썩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국내에서 친환경적으로 히토류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업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건 쇄빙선이나 특수 선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쇄빙 LNG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이 구체화될수록 한국 조선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나토가 흔들리면 유럽 각국은 미국 못 믿겠다. 우리 무기는 우리가 사자며 각자 도생에 나섭니다. 독일도 폴란드도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낫기 빠르고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무기. 전 세계에 딱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유럽의 불안은 K방산에는 엄청난 수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특별한 경제 뉴스가 없는데 갑자기 금리가 4.5%, 4.6%로 튄다. 그건 유럽이나 중국이 국채를 던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니까요. 또한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싸우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미국 국채가 투매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복잡한 국면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베팅보다는 달러와 금을 적절히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이유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욕망, 자원, 물류 안보와 유럽의 금융 핵버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름다운 설원이 아닙니다. 자원 획득, 북극 항로의 톨게이트, 그리고 미국의 방패입니다. 이 거대한 이익을 위해 70년 동맹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 유럽은 마지막 카드인 미국 경제의 심장인 채권 시장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가장 슬픈 건 2026년의 세계는 동맹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과 비용만이 지배합니다. 그린란드 얼마야? 라고 묻는 트럼프에게 그럼 미국 경제의 목숨값은 얼마지? 라고 되묻는 유럽. 이 살벌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계산서를 받아들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거인의 발 아래서 밟히지 않으려면 그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